안녕하십니까. 미래인재 국어강사 김정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2023년 지방직 국어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네, 이런 날은 자신한테 좀 위로가 되게끔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시고, 바스크 케이크도 있고, 달달한 커피도 있고, 초콜릿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게 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말, 자신한테도 좀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총평 시작해 볼게요. 이제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좀 많이 쉬웠다.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영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 문제들,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들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난이도 자체는 어쨌든 개인별로 다 이제 체감하는 게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었다. 제가 이제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해설 강의 들으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선지에 하나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지방직 시험, 이번 지방직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번에 제가 국가직 총평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험이 흘러가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. 예전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고 있다. 그 경향성의 핵심이 뭐다? 문법 문제. 우리가 문법이라고 규칙이라고 외워야 하고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한 문제밖에 내지 않았다. 3번.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어휘 문제들로 채워져 있다.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어휘력이라는 것이 국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한 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저도 공감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어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한다.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 가서 또 사물을 보실 때 이런 어휘들의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. 여기는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. 어휘 문제이면서 또 비문학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문법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문법 문제의 수를 상당히 줄였다. 줄였다는 얘기는 결국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만약에 공부를 또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초시생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총평을 들으신다면 예전처럼 문법을 막 무진장 막 이만한 책을 사가지고 그 이론들을 막 다 외워서 막 여기 다 나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어휘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럼 문법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?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고 이번 문제도 기껏해야 보어 문제였는데 이 수준에서 만약에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문법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조금 옮겨서 어휘나 비문학 쪽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학은 너무 평범하게 나왔어요.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고 또 각 영역별로 한 작품씩을 출제했고 또 한 문제를 냈어요. 고전에서는 어쨌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용을 물어봤고요. 현대 문학에서는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제 표현법 이런 위주로 선지를 많이 구성을 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학은 정말 이 9급에서 틀리면 안 되는 혹은 좀 공부를 할 때 부담을 좀 덜 느껴도 되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어요. 유명하지 않는 작품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대부분 문학 문제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출제가 되니까 앞으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번에도 제가 그 국가직 총평할 때 이 비문학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이번에도 제일 많이 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따가 해설 강의 할 때도
제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문제의 수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저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비문학이라는 이 영역이 이렇게 특정 국어의 어떤 한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독해 능력과 읽기 능력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비문학이잖아요. 여기 안에 물론 제가 화법도 포함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, 국어에서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했잖아요. 비문학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어렵다면, 예전에는 문제가 어려우면 이게 한자가 뭐야, 이게 문법 이게 뭐야 이랬을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이게 좀 애매한데, 그러면 전부 다 비문학 문제에서 틀리고 있을 거예요. 그만큼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고,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해설 강의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,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고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.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쉽다, 비문학은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,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,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총평을 마무리할 거예요. 자, 시험 치리 가기 전 또 갔다 와서 또 기출을 다시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, 비문학은 독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시험의 관건이 아니에요. 공무원 시험에서는. 자,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는 독해를 좀 못해도 선지가 제시문에 어떤 문장에 대응되는지만 찾아서 어휘 수준으로 대응만 시켜도 문제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의 출발은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게 아니라 선지를 일일이 가서 지문에서 대응을 시켜야 하고, 그러면서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선지로 어떻게 달라졌는지, 그래서 결국 그걸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지냐면요, 다시 어휘력이 중요해져요.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문맥으로 틀리게 만들지 않아요. 한 단어, 한 어휘 가지고 이 단어 때문에 이 선지가 틀린 거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,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깊이 있게 읽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비문학은. 아시겠죠? 얼마나 꼼꼼하게 읽느냐, 그게 이 비문학 시험의 관건이니까. 물론 독해도 중요하고 저도 독해를 강조하는 수업을 많이 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는 선지를 꼭 찾아서 대응시키는 훈련. 그걸 제가 이따가 해설 강의할 때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심플하게 풀리는지. 이거는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미안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자신에게 또 위로가 되는, 또 위로를 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래인재 김정우 강사였습니다.